자, 반갑습니다. 부자가속 경제학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릴 질문은 아주 간단합니다. 1,000만 원을 5,000만 원으로 만드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그리고 그 5,000만 원을 2억 5천만 원으로 만드는 데는 또 얼마나 걸릴까요? 대부분의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1,000만 원, 5천만 원 만드는 것보다 5천만 원을 2억 5천만 원 만드는 게 훨씬 더 오래 걸리겠지. 왜냐, 금액이 크니까. 근데 놀랍게도 정답은 정반대입니다. 똑같은 시간이 걸립니다. 정확히 똑같아요. 도대체 무슨 소리냐고요? 바로 이겁니다. 대한민국 95%가 이걸 몰라서 평생 돈을 못 법니다.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릴 이 한 가지만 확실히 이해하고 계시면 여러분은 상위 5% 안에 드실 수 있습니다. 그 비밀이 뭐냐? 바로 복리입니다. 복리요? 그거 학교 다닐 때 배웠는데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다들 배웠어요. 근데 왜 95%가 부자가 안 될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는 것과 실천하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거든요. 2026년 1월 현재 대한민국 청년들 상황을 보십시오. 정부에서 청년 미래적금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3년만 모으면 최대 2,200만 원을 만들 수 있는 엄청난 기회예요.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걸 실천하고 있을까요?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3년을 꾸준히 채울 수 있을까요? 자, 데이터 하나 보시죠. 2024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가계 순저축률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4.0%입니다. 이게 얼마나 낮은 수치냐면 최근 10년 사이 가장 낮은 수준이에요. 2013년 이후 최저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은 번 돈의 96%를 다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겨우 4%만 저축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가계부채는 어떻습니까? GDP 대비 89.7%예요. 거의 90%에 육박합니다. 빚은 엄청나게 늘어나는데 저축은 바닥이라는 거죠. 더 충격적인 건 뭡니까? 2025년 자본시장연구원 보고서를 보면 청년층의 금융자산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어요. 고소득 청년은 주식 ETF 이런 걸로 자산을 불려가는데 저소득 청년은 예금만 쌓다가 결국 포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마인드셋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은 과연 그 5% 안에 드십니까? 매달 번 돈의 절반 이상을 저축하고 계십니까?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은 지금 95%에 속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95%는 평생 복리의 마법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게 될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그 이유를 속 시원하게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자, 복리가 뭔지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 볼까요? 복리는 쉽게 말하면 이자에 또 이자가 붙는 겁니다. 원금에만 이자가 붙는 게 달리라면 복리는 원금 플러스 이자 전체에 또 이자가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겁니다. 아인슈타인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복리는 인류가 발견한 가장 위대한 힘이다. 세계 8대 불가사이다. 천재 물리학자가 이렇게까지 말했어요. 복리를 아는 사람은 돈을 벌고 모르는 사람은 손해를 본다고요.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계산해 볼까요? 72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 72를 여러분의 연평균 수익률로 나누면 돈이 2배가 되는 시간이 나와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연 17% 수익률로 투자한다고 칩시다. 72 나누기 17은 약 4.2년이죠. 정확히 계산하면 4.4년입니다. 4년 조금 넘으면 원금이 2배가 됩니다. 1,000만 원이 2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계속 가볼까요? 4년마다 2배씩 되는 겁니다. 1,000만 원이 4년 뒤에, 2천만 원 8년 뒤에, 4천만 원 12년 뒤에, 8천만 원 16년 뒤에, 1억 6천만 원 20년 뒤에, 3억 2천만 원이 됩니다. 감이 오시나요? 이게 바로 복리의 마법입니다. 더 충격적인 계산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1억 원을 연 17% 수익률로 30년간 투자하면 얼마가 될까요? 계산기 두드려 보십시오. 무려 101억 원이 됩니다. 1억이 140배가 되는 거예요. 10년마다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10년 뒤에 약 5억, 20년 뒤에 약 25억, 30년 뒤에 약 101억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가속도가 붙어요. 처음 10년은 4억 느는데 다음 10년은 20억이 늘어요. 그 다음 10년은 86억이 늘어납니다. 자, 여기서 핵심이 뭡니까? 뒤로 갈수록 엄청나게 빨리 불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1,000만 원을 5천만 원 만드는 시간이랑 5천만 원을 2억 5천만 원 만드는 시간이 똑같다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뒤가 더 빨라요. 왜 그러냐? 베이스가 크니까요. 같은 수익률이어도 금액 자체가 크면 느는 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시간입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세 사람을 비교해 드릴게요. 이거 보시면 진짜 충격 받으실 겁니다. 첫 번째 사람 A는 25세부터 매월 100만 원씩 연 17% 수익률로 나스닥 100 ETF에 30년간 투자합니다. 두 번째 사람 B는 35세부터 매월 100만 원씩 연 17% 수익률로 20년간 투자해요. 세 번째 사람 C는 45세부터 매월 100만 원씩 연 17% 수익률로 10년간 투자합니다. 자, 55세가 됐을 때 이 세 사람의 자산이 얼마나 차이 날까요? A는 약 3억 6천만 원을 넣었는데 최종 자산이 무려 83억 6천만 원입니다. B는 2억 4천만 원을 넣었는데 최종 자산이 약 16억 8천만 원이에요. C는 1억 2천만 원을 넣었는데 최종 자산이 겨우 2억 9천만 원입니다. 보이십니까? A는 B보다 원금을 1억 7천만 원 더 넣었지만 자산은 무려 5배가 많아요. CW에 비교하면 원금은 2억 4천만 원 더 넣었지만 자산은 무려 29배가 많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10년 일찍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25세에 시작하는 사람과 35세에 시작하는 사람의 차이는 돈으로 환산하면 67억 원이 넘어요. 단 10년 차인데 말이죠. 35세와 45세의 차이는 14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뒤로 갈수록 만회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립니다.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20대 분들 계십니까?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은 인생 최고의 자산을 가지고 계세요. 바로 시간이라는 자산입니다. 30대이신 분들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40대이신 분들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이라도 시작하는 게 10년 뒤에 시작하는 것보다 훨씬 낫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도대체 왜 95%는 이 간단한 원리를 실천하지 못할까요? 그 이유를 지금부터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마인드셋의 차이입니다. 첫 번째 마인드셋의 차이, 즉각적 만족을 견디지 못합니다. 95%의 사람들은 미래의 큰 돈보다 지금 당장의 작은 행복을 선택해요. 매달 100만 원을 저축하라고 하면 뭐라고 합니까? 아, 그럼 지금 뭐 하고 살라고요? 치킨도 못 먹어요? 여행도 못 가요? 친구들이랑 술도 못 마셔요? 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한번 계산해 볼까요? 한 달에 치킨 4번 먹는 거 2번으로 줄이면 10만 원이에요. 커피 매일 한 잔씩 사 먹는 거 집에서 타 먹으면 월 10만 원 절약됩니다. 주말마다 술 한 잔씩 하던 거 한 달에 2번만 줄이면 10만 원 아껴요. OTT 구독 정리하고 안 쓰는 건 취소하면 월 3만 원 절약돼요. 택시 타던 거 지하철로 바꾸면 월 5만 원 아껴요. 이것만 해도 한 달에 38만 원입니다. 여기에 조금만 더 노력하면 월 50만 원 저축은 충분히 가능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작은 행복을 포기하면서까지 30년 뒤 큰 돈을 만들어야 되나? 근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 치킨 한 마리 가격이 3만 원이라고 칩시다. 그 3만 원을 연 17% 수익률로 30년간 투자하면 얼마가 될까요? 무려 333만 원이 됩니다. 치킨 한 마리가 30년 뒤에는 치킨 몇 마리 값이 되는 거예요. 매주 치킨 한 마리씩 먹는 사람은 30년 뒤에 치킨 가게 여러 개 살 돈을 포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마인드셋의 차이가 나옵니다. 5%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치킨 참으면 30년 뒤에 매일 치킨 먹을 수 있어. 지금 3만 원이 미래에 33만 원이야. 그러니까 참자. 이게 부자 마인드입니다. 두 번째 마인드셋의 차이, 복리 효과를 체감하지 못합니다. 95%의 사람들은 선형적으로 생각해요. 1,000만 원 넣으면 1년 뒤에 1,170만 원 되겠지. 10년 뒤면 한 3,000만 원 되겠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별로 대단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요. 10년 뒤에 3,000만 원이 아니라 5,000만 원이고 20년 뒤에는 6,000만 원이 아니라 2억 5천만 원, 30년 뒤에는 9천만 원이 아니라 무려 13억 원이 넘습니다. 근데 이걸 피부로 느끼려면 최소 10년은 지나야 돼요. 처음 몇 년은 진짜 티가 안 나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이 95%인 겁니다. 5년 정도 모으다가 5천만 원밖에 안 됐네, 별로네 이러면서 해지해버려요. 그리고 그 돈으로 차 바꾸고 여행 가고 결혼식 하고 그럽니다. 바로 그 순간 복리의 마법이 깨지는 거예요. 5%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처음 10년은 준비 기간이야. 진짜 마법은 10년 뒤부터 시작되는 거야. 그때부터 엄청나게 불어나. 그러니까 지금은 씨앗 심는 시기야. 10년 뒤부터 열매가 열리기 시작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부자 마인드입니다. 세 번째 마인드셋의 차이, 단기 투자 마인드입니다. 최근 데이터 하나 보시죠. 2024년 해외 주식 투자자 분석 결과가 있어요. 20대의 매매 회전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무려 155.7%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1년에 원금의 1.5배를 사고 팔았다는 겁니다. 그만큼 단타를 많이 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뭡니까? 20대의 평균 수익률이 11.9%로 전 연령대 중 최저였어요. 반면에 수익률 1위는 누구였을까요? 놀랍게도 미성년자였습니다. 무려 28% 수익률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부모가 관리하는 계좌니까 장기 투자를 했던 거예요. 사고 팔고 이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냥 나스닥 100 ETF 같은 좋은 자산에 넣어두고 기다렸어요. 그 결과가 28% 수익률입니다. 보이십니까? 복리의 마법은 기다리는 사람에게만 찾아옵니다. 매일 들여다보면서 조금 오르면 팔고 조금 떨어지면 사고 이러면 절대 복리 효과를 못 봐요. 수수료만 증권사에 갖다 바치는 겁니다. 5%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스닥 100은 지난 40년간 연평균 13.7%를 기록했어. 최근 20년은 14.7%, 최근 10년은 17.7%야. 이 장기 트렌드를 믿는 거지. 하루 이틀 오르고 내리는 거에 일희일비하지 않아. 이게 부자 마인드입니다. 네 번째 마인드셋의 차이, 명확한 목표가 없습니다. 95%의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왜 투자하세요? 그럼 뭐라고 합니까? 그냥요, 돈 좀 벌려고요. 다들 하니까요. 이렇게 대답해요. 명확한 목표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힘들면 바로 포기하는 겁니다. 근데 5%의 사람들은 명확합니다. 나는 30세부터 8년 4개월간 ISA 계좌에 매달 100만 원씩 나스닥 100 ETF에 투자할 거야. 그러면 1억 원이 되고 그걸 65세까지 그대로 두면 연 17% 복리로 135억 원이 돼. 그 돈으로 완전한 경제적 자유를 얻을 거야. 이렇게 구체적인 목표가 있어요. 자, 제가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135억 원이요? 맞습니다.
이거 계산 한번 보시죠. 30세부터 8년 4개월간 매달 100만 원씩 투자하면 총 1억 원 넣는 겁니다. 이게 ISA 계좌 한도거든요. 그런데 이 1억 원이 8년 4개월 동안 적립식으로 투자되면서 불어나요. 38세 4개월 시점에 약 2억 원이 됩니다. 그리고 이 2억 원을 ISA에서 그대로 방치하는 겁니다. 65세까지 26년 8개월 동안요. 자, 이 2억 원이 연 17% 복리로 26년 8개월간 방치되면 얼마가 될까요? 계산해 보십시오. 무려 135억 원이 됩니다. 원금 1억 원이 135배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리의 진짜 마법입니다. 8년 4개월만 열심히 모으고 그 다음 26년 8개월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런데 135억 원이 되는 겁니다. 감이 오시나요? 30세부터 38세까지 딱 8년 4개월만 참으면 되는 겁니다. 그 기간만 매달 100만 원씩 모으세요. 그리고 38세부터는 손 떼세요. 그냥 두세요. 65세에 135억 원입니다. 이게 목표가 되는 겁니다. 아, 나는 8년 4개월만 참으면 135억 원짜리 인생을 살 수 있구나. 그러면 힘들어도 버틸 수 있어요. 다섯 번째 마인드셋의 차이 잘못된 비교입니다. 95%의 사람들은 옆 사람이랑 비교해요. 내 친구는 벌써 차도 바꿨는데 나는 아직도 중고차야. 내 동료는 신혼집도 이쁘게 꾸몄는데 나는 전세 보증금도 빠듯해. 인스타 보면 다들 여행 다니고 맛있는 거 먹고 사는데 나만 이렇게 쪼들리게 살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복리는 끝입니다.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30대 5천만 원짜리 차 타고 다니는 친구랑 중고차 타면서 매달 100만 원씩 저축하는 나. 35년 뒤에 누가 더 부자일까요? 그 친구가 차 바꾸는 데 쓴 5천만 원을 나는 투자했다고 칩시다. 연 17% 수익률로 35년 투자하면 얼마가 될까요? 무려 122억 원입니다. 5천만 원이 122억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은 35년 뒤에 부를 포기하고 있는 겁니다. 5%의 사람들은 그 반대로 갑니다. 지금 조금 불편하게 사는 대신 35년 뒤에 284배 더 잘 사는 거예요. 이게 현명한 선택입니다. 여섯 번째 마인드셋의 차이 투자 대상을 모릅니다. 95%의 사람들은 뭐에 투자해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이것저것 손대다가 다 잃습니다. 비트코인 한번 해보고 테슬라 한번 사보고 국내 중소형주도 해보고 그러다가 다 날립니다. 5%의 사람들은 간단합니다. 나스닥 100 ETF 하나만 합니다. 왜냐, 이게 지난 40년간 증명된 자산이거든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아마존, 메타, 구글, 테슬라 세계 최고의 기업 100개의 자동으로 분산 투자되는 겁니다. 그리고 매년 리밸런싱 돼요. 망하는 기업은 빠지고 잘 나가는 기업이 새로 들어옵니다. 2004년부터 2024년까지 20년간 나스닥 100의 연평균 수익률이 13.63%였어요. 같은 기간 S&P 500은 9.8%였습니다.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도 9.75%였어요. 나스닥 100이 가장 높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 10년은 더 대단해요. 연평균 17.71%입니다. 왜 이렇게 높을까요? 기술 기업들이 세상을 바꾸고 있기 때문입니다. AI, 클라우드, 전기차, 메타버스, 이 모든 혁신의 중심에 나스닥 100 기업들이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30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기술은 계속 발전하거든요. 일곱 번째 마인드셋의 차이 두려움을 이기지 못합니다. 95%의 사람들은 하락장이 오면 패닉에 빠집니다. 2022년에 나스닥이 33% 떨어졌을 때 다들 뭐라고 했습니까? 끝났다, 이제 주식시대는 끝났어, 다 팔아야 돼. 이러면서 바닥에서 팔았어요. 그리고 2023년에 54% 오르는 걸 놓쳤습니다. 5%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오히려 더 샀습니다. 세일하는구나. 이제 싸게 살 기회다. 하락장은 복리의 친구야. 더 많은 주식을 살 수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2023년 대박을 쳤습니다. 나스닥 100은 지난 40년간 7번의 마이너스 해가 있었어요. 1990년 마이너스 10.4%, 2000년 마이너스 36.8%, 2001년 마이너스 32.7%, 2002년 마이너스 37.6%, 2008년 마이너스 41.9%, 2018년 마이너스 1%, 2022년 마이너스 33%. 근데 나머지 33년은 다 플러스였어요.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우상향했습니다. 여기서 마인드셋의 차이가 극명하게 갈립니다. 하락을 재앙으로 볼 것인가, 기회로 볼 것인가. 5%의 사람들은 하락을 기회로 봅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는 겁니다. 여덟 번째 마인드셋의 차이 자동화를 하지 않습니다. 95%의 사람들은 매달 손으로 일일이 투자해요. 이번 달은 좀 힘드니까 다음 달에 2배로 넣지 뭐. 이러다가 결국 안 합니다. 감정에 휘둘리는 거죠. 5%의 사람들은 자동이체를 걸어놓습니다. 월급 들어오는 날 자동으로 투자 계좌로 돈이 빠져나가게 만들어요. 생각할 필요도 없고 감정이 개입할 여지도 없습니다. 그냥 자동으로 매달 투자되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자동 투자를 하는 사람이 수동 투자를 하는 사람보다 최종 자산이 평균 30% 이상 많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빠뜨리는 달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타이밍을 재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홉 번째 마인드셋의 차이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95%의 사람들은 투자를 도박처럼 생각해요. 그냥 어디가 오를 것 같아서 샀어요. 유튜브에서 누가 추천해서 샀어요. 친구가 돈 벌었다길래 따라 샀어요. 이러다가 다 잃습니다.
5%의 사람들은 공부합니다. 나스닥 100이 뭔지, 어떤 기업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역사적 수익률이 어떤지, 왜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지, 리밸런싱은 어떻게 되는지 이 모든 걸 공부합니다. 그래서 확신을 갖고 투자하는 거예요. 하락장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10번째 마인드셋의 차이 절제력이 없습니다. 95%의 사람들은 급한 일 생기면 투자금을 빼요. 차 고장났다 빼자. 친구 결혼식이다 빼자. 여행 가고 싶다 빼자. 이러면서 복리가 리셋됩니다. 5%의 사람들은 투자금을 절대 안 건드립니다. 그건 미래의 나를 위한 돈이야. 지금 쓰는 순간 미래가 사라지는 거야. 급할 때 쓸 비상금은 따로 만들어 놓았어. 이렇게 칼같이 구분합니다. 자, 그럼 이제 실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 2026년 1월, 지금이 가장 빠른 날입니다. 5년 뒤에 시작하는 것과 지금 시작하는 것의 차이는 몇 천만 원 아니 몇십억 원입니다. 한 달 더 미루면 복리의 마법을 한 달치 놓치는 거예요. 두 번째, ISA 계좌를 열고 타이가 나스닥 100을 선택하십시오.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국내 ETF인 타이가 나스닥 100이나 코덱스 나스닥 100을 ISA 계좌에서 사셔야 됩니다. 왜냐, 세금 혜택이 엄청나거든요. ISA 계좌가 뭐냐? 개인 종합자산 관리 계좌인데요. 여기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 일반형은 200만 원까지 비과세예요. 서민형이나 농어민은 400만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그 이상 수익이 나도 9.9%만 세금 내면 돼요. 일반 계좌는 15.4% 내야 되는데 말이죠. 자, 그럼 아까 그 시나리오를 ISA로 해보겠습니다. 30세부터 8년 4개월간 매달 100만 원씩 ISA에 넣었어요. 38세 4개월 시점에 약 2억 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65세까지 방치했더니 135억 원이 됐어요. 원금 1억, 수익 134억입니다. 일반 계좌였으면 수익 134억에 대해 15.4% 세금 내야 하니까 무려 20억 6천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됩니다. 근데 ISA는 어떻습니까? 일반형 기준 200만 원까지 비과세고 나머지에 대해서만 9.9% 내면 돼요. 그럼 약 13억 3천만 원 정도 세금 냅니다. 무려 7억 3천만 원을 아끼는 거예요. 이게 ISA의 위력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3년 의무 가입 기간 채우고 연금 계좌로 전환하면 전환 금액의 1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요. 최대 300만 원까지요. 이것도 엄청난 혜택이죠. 미국 ETF인 QQQ는 어떻습니까? 배당받을 때 미국에서 15% 원천 징수하고 한국에서 또 15.4% 세금 냅니다. 그리고 팔 때도 양도소득세 22% 내야 돼요. 250만 원 공제하고 나머지에 대해서요. 환율 리스크도 있고요. 그러니까 답은 명확합니다. ISA 계좌 열어서 국내 ETF 타이가 나스닥 100 사는 겁니다. 이게 가장 세금 효율적이고 가장 편한 방법입니다. 증권사 앱 깔아서 ISA 계좌 개설하시면 10분이면 됩니다. 미성년자는 부모 동의에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팁 드리자면 타이가 나스닥 100 중에서도 합성 상품 말고 실물 상품으로 사셔야 됩니다. 그게 더 안전하거든요. 상품 이름 확인하시고 선택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자동이체를 걸어 놓으십시오. 월급 들어오는 날 자동으로 투자 계좌로 돈이 빠져나가게 만드세요. 100만 원이 부담되면 50만 원부터 시작하세요. 30만 원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8년 4개월만 버티면 됩니다. 그 이후엔 손 떼도 돼요. 네 번째, ISA 한도 채운 후에는 연금 저축계좌로 계속하십시오.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8년 4개월 뒤에 ISA 1억 원 한도를 다 채웠다고 해서 투자를 멈추면 안 됩니다. 그 이후에는 연금 저축계좌로 계속 투자하세요. 매달 100만 원씩 계속 넣는 겁니다. 연금 저축계좌가 뭡니까? 이것도 엄청난 세제 혜택이 있어요. 연간 최대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IRP까지 합치면 900만 원까지 가능해요. 세액공제가 뭐냐?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는 거예요. 연봉에 따라 다르지만 최대 16.5%까지 돌려받습니다. 600만 원 납입하면 최대 99만 원을 돌려받는 거예요. 이게 매년 반복됩니다. 게다가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도 세금 혜택이 있어요. 일반 계좌는 15.4% 세금 내야 되는데 연금 소득세는 5.5%에서 3.3%만 내면 됩니다. 거의 3분의 1 수준이에요. 자, 한번 계산해 볼까요? 38세부터 65세까지 27년간 연금 저축계좌로 매달 100만 원씩 투자하면 얼마가 될까요? 약 52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ISA 135억 원 플러스 연금 저축 52억 원 하면 총 187억 원입니다. 30세부터 65세까지 35년간 매달 100만 원씩만 투자하면 187억 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세액공제 혜택까지 계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27년간 매년 99만 원씩 세액공제 받으면 총 2,700만 원을 돌려받는 거예요. 이 돈도 다시 투자하면 더 불어나겠죠. 실질적으로는 190억 원 가까이 됩니다. 다섯 번째, 절대 중간에 빼먹지 마십시오. 이게 제일 중요해요. 급한 일 생겼다고 투자금 뺏었으면 그 순간 복리가 리셋됩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투자금은 당분간 없는 돈이라고 생각하세요. 급할 때 쓸 비상금은 따로 만들어 놓으시고요. 여섯 번째, 하락장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락장은 기회입니다.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예요. 2022년에 33% 떨어졌을 때 더 샀어야 했어요. 그랬으면 2023년에 54% 오르는 걸 더 크게 즐길 수 있었을 거예요.
7번째, 절대 팔지 마십시오. 조금 올랐다고 팔면 안 됩니다. 많이 올랐다고 팔면 안 됩니다. 한 번 사면 35년 들고 가는 거예요. 그래야 연 17%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자, 구체적인 시뮬레이션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2026년 1월, 현재 여러분이 30세라고 칩시다. 지금부터 세금 최적화 전략으로 가는 겁니다. 처음 8년 4개월 동안은 매달 100만원씩 ISA에 넣습니다. 38세 4개월 시점에 약 2억 원이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ISA는 손 떼고 연금저축계좌로 매달 100만원씩 계속 넣습니다. 자, 이제 65세가 됐습니다. ESA 계좌를 보니까 135억 원이 되어 있어요. 연금저축계좌를 보니까 52억 원이 되어 있습니다. 총 187억 원입니다. 원금은 얼마 넣었습니까? 35년간 매달 100만원 총 4억 2천만 원 넣었어요. 4억 2천만 원이 187억 원이 된 겁니다. 44.5배가 된 거예요. 187억 원 있으면 뭐가 달라질까요? 배당 수익만으로 살 수 있습니다. 187억 원에서 연 3% 배당 받으면 연 5억 6천만 원이에요. 월 4,700만 원입니다. 더 이상 일하지 않아도 돼요. 하고 싶은 일만 하면 됩니다. 사장 눈치 안 봐도 됩니다. 진짜 하고 싶었던 일을 시작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경제적 자유입니다. 돈이 많아서 자유로운 게 아니에요. 돈 때문에 억압받지 않아서 자유로운 겁니다. 65세부터 진짜 내 인생을 사는 거예요. 35년 참은 대가치고는 엄청난 보상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38세 4개월 이후에 연금저축계좌로 매달 100만 원이 아니라 150만 원씩 넣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65세에 ISA 135억 원 플러스 연금저축 77억 원 해서 총 212억 원이 됩니다. 매달 50만 원만 더 넣었는데 25억 원이 더 느는 거예요. 또 만약 여러분이 ISA 한도 다 채운 후에 투자를 아예 안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ISA에 135억 원은 있습니다. 8년 4개월만 참고 그 이후에는 아무것도 안 해도 135억 원이 되는 겁니다. 이게 복리의 위력입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과연 8년 4개월을 버틸 수 있을까? 매달 100만 원씩 8년 4개월간 빠짐없이 투자할 수 있을까? 중간에 차 바꾸고 싶을 때 참을 수 있을까? 집 꾸미고 싶을 때 참을 수 있을까? 여행 가고 싶을 때 참을 수 있을까? 친구들이 명품 들고 다닐 때 시기하지 않을 수 있을까? 이게 바로 마인드셋입니다. 5%의 사람들은 이 모든 유혹을 뿌리칠 수 있어요. 왜냐? 명확한 목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8년 4개월만 참으면 135억 원이다. 이 목표 하나면 충분해요. 제가 장담하는데요. 오늘부터 매달 100만 원씩이라도 시작하시면 35년 뒤에 여러분은 반드시 오늘의 자신에게 감사할 겁니다. 그리고 그때 가서 이렇게 말하실 거예요. 아, 그때 그 영상 하나가 내 인생을 바꿨어. 2026년 1월 그날이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어. 진짜로 그렇게 될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 보시면서 이런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 나는 이미 40대야. 너무 늦었어. 아니, 50대는 어떡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시작하는 게 10년 뒤에 시작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40세에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8년 4개월간 ISA에 매달 100만 원씩 넣으면 48세 4개월에 2억 원이 됩니다. 그걸 65세까지 16년 8개월 방치하면 약 28억 원이 됩니다. 그 이후 연금저축계좌로 16년 8개월 더 투자하면 약 9억 6천만 원이 추가돼요. 총 37억 7천만 원입니다. 적지 않죠? 50세에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8년 4개월간 ISA에 매달 100만 원씩 넣으면 58세 4개월에 2억 원이 됩니다. 그걸 65세까지 6년 8개월 방치하면 약 5억 8천만 원이 됩니다. 그 이후 연금저축계좌로 6년 8개월 더 투자하면 약 1억 4천만 원이 추가돼요. 총 7억 9천만 원입니다. 충분히 노후 준비되는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이 가장 빠른 날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는 분석 계속 가져오겠습니다. 여러분께 특별히 하나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나이와 목표를 적어주세요. 30세 ISA 135억 원 목표 이렇게요. 그럼 제가 개인별 맞춤 시뮬레이션을 댓글로 달아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 모두 복리의 마법을 경험하시길 응원합니다. 2026년이 여러분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당장 ISA 계좌 개설하시고 첫 100만 원 넣으십시오. 그게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현명한 결정이 될 겁니다. 지금까지 부자가속 경제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